배수건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그 중학교 1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시계 문제하고 그 다음에 농도 문제 뭐 이런 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학은 개념에서 시작해서 그냥 개념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 개념만 제대로 알면 문제집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아져도 아무 문제 없이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 개념을 잠깐 설명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개념이 매우 짧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시계를 생각해 보면요. 이 시계가 쉬운 이유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시계에 있는 침은 분침하고 시침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개념은 뭐냐? 분침이 1분 동안에 몇 도 돌아갔냐? 시침은 1분 동안에 몇 도 돌아갔냐? 자, 그 다음에 걔네들이 돌아간 각을, X분 동안 돌아간 각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걔네들 사이에 있는 정보만 시계에다가 기입해주면, 어떤 책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복잡하지 않고,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시침은 1시간에 몇 도를 돌아갑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12시가 있으면, 시침이 여기 12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분침도 당연히 12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1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그럼 이 짧은 침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1로 가겠죠. 요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게 몇 도입니까? 30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침은 1시간에 30도, 즉 60분 동안에 30도를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시침은 60분마다 몇 도를 돌아간다? 30도를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분침은 어떻게 돌아가요? 분침은 요 긴 침이죠. 요 긴 침은 1시간 있으면 어떻게 돼? 자기 자리로 돌아오죠. 1시간 동안에. 그러면 1시간에 360도를 돌아간다. 그러면 60분 동안에 분침은 360도를 돌아간다. 요게 개념이죠. 근데 그러면 1분 동안에 돌아가는 걸로 우리가 요걸 바꿔보면, 자, 60분 동안에 30도 돌아갔으니까 1분이면 60분의 1이죠. 그럼 30도 곱하기 60분의 1 하면 얼마다? 2분의 1도 또는 0.5도 되겠죠. 그 다음에 60분 동안에 360도 돌아가면 1분 동안에 6도씩 돌아가겠죠. 자, 개념이 요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분 동안에 이렇게 돌아가면 X분 동안에는 몇 도 돌아가? 바로 2분의 1 X도를 돌아가죠. 얘는 여기다가 X를 곱하면 6X도를 돌아가게 되겠죠. 자, 개념이라고 해봤자 딸랑 요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것만 있으면 어떤 책에 있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이 블랙라벨 A급 수학 이런 거 문제 풀기 전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요. 자, 만약에 뭐 2시부터 3시 사이에, 그러면 2시 이렇게 생각되겠죠. 3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겠죠. 자, 2시,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처음으로 120도가 되는 시각은 몇 시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자, 시침과 분침이 처음으로 몇 도? 처음으로 120도가 되는 시각은 언제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분명 이게 개념 끝이라고 그랬어. 이것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 비우고 보세요. 너무너무 쉬우니까. 자, 그러면 2시를 한번 그려보면 2시는 자, 여기 12회가 있죠. 그 다음에 짧은 침은 당연히 2회가 있겠죠. 이게 지금 2시 상황이죠. 그 다음에 2시, 3시 사이에 자, 시침, 분침이 처음으로 120도 된다 그랬으니까 자, 시침은 2하고 3 사이에 있겠지. 당연히 요 정도 돌아왔겠죠. 자, 그래서 시침은 여기 와 있습니다. 왜? 2시, 3시니까 2하고 누구 사이에 있으니까 뭐 3 사이, 3 요쯤 되겠죠. 2하고 3 사이에 있을 거니까. 그럼 얘랑 120도를 이루는 게 분침이라 했으니까 120도면 한 이 정도 될까요? 자, 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 순간 문제 다 풀렸다 그랬어 내가 분명히. 자, 그럼 이 분침은 12에 있던 놈이 여기까지 돌아갔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각은 분침이 돌아간 각이죠. 자, 근데 분침은
1분의 6도씩 돌아가는 거 이해되죠? 안 외워도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x분 동안에는 6x가 돌아간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6x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시침은 얼만큼 돌아가요? 시침은 0.5x 돌아가죠. 왜냐하면 1분의 0.5도씩 돌아가서 x분이면 요 각은 2분의 1x가 된다. 요 각은 2분의 1x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이 각이 얼마입니까? 2랑 12랑 사이 각은 몇 도야? 60도죠. 이해됩니까? 12랑 1 사이가 30도, 1이랑 2가 30도, 2랑 3이랑 2 30도니까 12랑 2랑 60도 차이 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문제 조건에서 요 시침이랑 분침이랑 요 각이 몇 도라 그랬어? 120도라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 기본 개념에다가 여기에 이 시계판에다가 그냥 정보만 기입하면 무조건 답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전체 각 몇 x는 6x는 얼마? 60도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120도죠. 자, 60도 더하기 2분의 1x도 더하기 120도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x를 좌변으로 넘기면 2분의 11x가 되죠. 600이 2분의 1이니까 는 18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양변에 얼마 곱하면 양변에 11분의 2 곱하면 이거 약분돼서 그냥 x만 남죠. 따라서 11분의 얼마다? 360이 되겠죠. 자, 따라서 2시로부터 x분이 흘렀으니까 정답 뭐가 된다? 2시 11분의 360분이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선생님이 단언하는데 이 단언컨대 뭐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본 개념 한두 개만 확실히 해두고 그 개념만 가지고 문제 푼 다음에 거꾸로 질문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이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것만 적용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따져야 돼, 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네가 뭐가 잘못돼서 개념을 어떻게 잘못 적용해서 이게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또. 아유, 지가 만든 문제니까 이렇게 쉽게 풀리지. 의심은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요 블랙라벨 뭐 이런 책들에서 요 식의 문제를 선생님이 좀 풀어줄 겁니다. 선생님이 좀 말이 빠른데 요 강의가 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다시 돌려보고, 그죠? 한 2번, 3번 이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이해가 안 되면 또 댓글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다시 제가 정신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계 문제 중에서 이 블랙라벨에 나와 있는 문제죠. 자, 블랙라벨에 그 67쪽에 29번으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 중학교 1학년 책이죠. 2시,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래. 2시, 3시 사이에. 자, 2시에서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일직선이래. 자, 반대 방향 일직선이 되는 시각은 언제냐? 자, 복습. 자, 요 긴침, 요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 돌아가니까 1시간에 360도, 60분에 360도, 1분에 6도. 시침은 1시간 동안 30도밖에 안 들어가죠. 시침은 1시간 동안 30도, 즉 60분에 30도, 1분에 2분의 1도. 끝. 자, 그러면 2시, 3시에 시침,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니까 시계판을 그리면 자, 2시는 지금 이런 상태죠. 자, 그러면 2시, 3시 사이에 요 시침은 요 3 되기 전까지 간다 그랬죠? 아까 이렇게. 2시, 3시 사이니까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면 시침이 여기까지 오면 분침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니까 얘랑 180도 각도를 이루고 이렇게까지 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분침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만큼을 돌아가니까 이 큰 각이 얼마다? 바로 분침이 돌아간 각 6x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1분의 6도니까 x분이면 6x도 돌아가는 건지 알겠죠? x분이니까 6x도죠. 그 다음 시침 입장에서는 1분에 0.5도씩 즉 2분의 1도씩 돌아간다 했으니까 x분 동안에는 2분의 1x도를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나머지 각을 표현해보면 얘랑 얘랑 몇 도 이룬다 그랬어? 조건에서 180도를 이룬다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12랑 2 사이의 각은 얼마야? 6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답이 나오겠죠. 전체 각 얼마는 6x라고 하는 이 각은 60도랑 2분의 1x랑 180도를 더하면 되죠. 자, 60도랑 180도 더하면 240도가 되겠죠. 더하기 2분의 1x가 되겠죠. 자, 요렇게 되겠죠. 얘를 넘기면 2분의 11x가 240이죠. 양변에 2 곱하고 11로 나누면 x는 누구다? 11분의 480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 몇 시 몇 분? 2시 11분에 얼마? 480분이다. 이거 약 40 몇 분쯤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요렇게 정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29번에 있었고요. 또 한 개 찾아보니까 그 3단계 스텝 3라고 나와 있죠. 자, 7번 있습니다. 스텝 3의 7번. 스텝 3의 7번. 스텝 3의 7번.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학교 수업을 마쳤는데 담임 선생님의 종례가 끝났을 때 시계를 한번 확인한 후 10분 동안 청소를 하고 나서 다시 시계를 보았더니 4시 30분과 5시 사이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중 작은 각이 직각을 이루었다. 자, 이렇게 문제가 긴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천천히 2번 이상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봤더니 종례하고 나서 10분 동안 청소를 했지. 청소하고 나니까 90도를 이루더라 이거야. 읽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 종례가 끝나고 청소하기 전에 종례하고 나서 청소를 하고 나서 바로 시계를 봤더니 90도를 이루더라. 4시 반하고 5시 사이에 90도래요. 잘 봐요. 자, 4시부터 해봐, 그냥. 4시부터 편하게. 자, 4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3이니까 4하면 이 정도 되겠네. 여기 4, 여기 12. 이게 4시죠. 이 상황을 먼저 이해해봐. 4시 30분하고 5시 사이니까 여기 5가 있으면 얘야. 4시 30분하고 5시 사이니까 여기 요렇게 되겠죠. 요 분침이 한 이 정도 오겠죠. 자, 4시 30분하고 5시 사이니까 시침이 요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그 시침하고 분침하고 90도를 이루더래. 자, 그럼 이 90도 이루는 이 상황이 청소하기 전이에요? 청소한 후에요? 10분 동안 청소 끝내고 나니까, 자, 다시 읽어봐, 문제를. 10분 동안 청소 끝내고 나서 시계 딱 봤더니 요렇게 90도를 이루더래. 이해되겠어? 정말로? 자, 이때 질문이 뭐냐면 요렇게 직각 이루기 전이 10분 전이 종례 10분 전이 종례 끝나는 시각이지. 청소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요 직각 되기 전에 10분 전에는 요 사이각이 몇 도였었는가 물어보는 문제야. 요렇게 국어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지 문제 풀 수 있어. 이해돼? 다시 한번 봐봐. 청소를 10분 동안 하는데 청소 10분 동안 하고 나니까 이렇게 직각이 된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면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즉 지금보다 요 상황의 10분 전에는 몇 도를 이룹니까? 이게 답이야.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쉬워. 왜 쉬운지 느껴봐야 돼, 너네가. 자, 나는 이미 이 문제를 읽는 순간 10초 내로 답을 찾았습니다. 자, 대부분의 책에서 이 문제를 엉터리로 풀어놓는데 수학을 문제를 풀 때는 필요 없는 과정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냐? 이해돼? 어떤 사람이 이거 풀어요 그러면 4시나 12시나 1시에 시작해서 4시부터 이만큼 돌아가고 얘는 또 여기서 이만큼 돌아가고 분침은 이렇게 돌아가고 4시서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필요 없잖아. 왜? 지금은 요 직각이 이룰 때랑 그거보다 10분 전이랑 그 둘만 비교하면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럼 요 직각이 이룰 때에서 10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가 몇 도인가 묻는 거잖아 지금. 알겠냐? 자, 봐봐. 야, 얘부터 해봐. 요 빨간색 선 봐봐. 이거 분침이지. 얘는 1분에 6도 돌아간다 했으니까 10분이면 몇 도 돌아갔어? 60도 돌아갔지. 이제 눈치챈 사람도 있죠. 보세요. 얘는 10분 전에 어딘가 있었는데 거기서 60도 돌아가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 납득이 되죠? 그럼 10분 전에는 여기서 반대로 60도 돌아가면 되죠? 그럼 한 뭐 정도 되려나? 대충 한번 그려봐. 요 정도 되겠죠? 10분 전에는 여기 있었다. 이 각은 몇 도였다? 60도였다. 그래야지 여기서 10분 지나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갈 거 아니야. 이해되지?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선, 요 시침은 10분 전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었겠지. 근데 시침은 1분에 0.5도씩 돌아간다며. 1분에 몇 도 돌아간다고? 1분에 0.5도 또는 2분의 1도 돌아가. 그럼 10분 동안 몇 도 돌아가? 5도 돌아갔어. 아, 그럼 얘는 10분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는데 요 각이 몇 도다? 5도 돌아와서 요 파란색이었는데 5도를 돌아와서 이게 된 거야. 요 조그만 각이 5도야. 그래서 노란색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끝났다 이거야. 왜? 그러면 요 빨간색이 돌아가기 전에 요 파란색이었고 요 노란색이 돌아가기 전에 요 파란색이었으니까 정답은 요 파란색 두 개 사이 각이 답이죠. 답이 보이지 이제? 왜?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90도니까 요만큼이 60도면 요 남은 각은 30도죠. 30도 더하기 5도가 답이지 그래서 따라서 이 둘 사이 각은 얼마다? 35도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생긴 문제를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강의를 해주시냐면 보통 뭐 여기 4시부터 시작하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4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청소 10분 동안 끝나고 나니까 요렇게 빨간색 그 다음에 시침은 이렇게 노란색이 돼서 그 둘 사이 각이 90도가 된 거란 말이야. 10분 동안 청소하고 나니까. 그럼 10분 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 시계침이, 요 분침이 10분 전에는 어디 있었다? 여기 있었다. 왜? 10분 동안 60도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60도 거꾸로 돌아가면 되죠. 그 다음 요 시침은 10분 전에는 어디 있었다? 여기 있었다. 왜? 1분에 0.5도씩 돌아가는 거니까 10분이면 5도 돌아간 건데 여기에서 5도 돌아가서 이 노란색이 됐으니까 거꾸로 5도 돌아가면 10분 전 상황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따라서 이 파란색이랑 이 파란색 사이의 각만 구하면 답이다. 그러면 30도 더하기 5도니까 35도가 저절로 나온다 이거야. 아,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게 지금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블랙라벨에 있는 그 시계에 관련된 문제였다. 자, 이번에는 거치킨으로 한번 해보자. A급 수학을 한번 선생님이 찾아볼게요. 자, 뭐 A급 수학에도 보니까 뭐 2시, 3시 사이에 뭐 문제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시침, 분침 사이가 반대 방향으로 일선되는 거 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시침, 분침 있어. A 스텝 최고 수준 문제라는 문제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학을 똑바로 공부한 사람들은 C 단계, B 단계, A 단계가 별로 구분이 안 될 정상이다. 알겠냐? B 단계는 쉬운데 C 단계가 갑자기 어려워요.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알겠죠? 자, 개념만 적용시키면 어떤 문제라도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 A급 수학의 A 단계에 14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이제 블랙라벨 문제를 풀어봤고, 이번에는 A급 수학에 A 단계 14번이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시와 5시 사이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 중에서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시각을 모두 구하라. 또 겹쳐질 때의 시각도 구해보라. 자, 90도가 될 때도 구해보고 시침, 분침이 겹쳐질 때도 한번 구해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4시하고 5시래. 그러면 4시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4가 되겠죠. 이게 4시 상황이죠. 그럼 4시랑 5시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시침은 당연히 이 사이에 있겠죠. 자, 시침이 이 사이에 있는데 우선 얘가 요렇게 가까워지겠죠. 자, 얘는 천천히 움직이고 얘는 빨리 움직이니까 처음 90도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거부터 그려보면 자, 여기 자, 시침은 요만큼 돌아가고 분침은 이렇게 돌아와서 90도 이루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죠. 이제 빠르게 풀 수 있지, 우리는. 그죠? 왜? 이 시침은 몇 x 돌아간다? x분 동안에 0.5x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이 분침은 몇 도 돌아간다? 분침은 6x도 돌아간다 그랬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구나. 분침은 6x도 돌아가고 시침은 2x분의 1x 돌아가고. 이해되냐? 네. 그 다음에 얘들아 12에서 4까지가 몇 도예요?
여기 12에서 4까지가 몇 도야? 120도죠, 그죠? 그래서 120도 표시해, 이렇게 그냥. 120도. 그 다음에 여기 직각 표시돼 있어. 이것만 풀면 이 문제는 풀린 거죠, 왜? 이 전체 각을 나타낼 때, 뭐 더하기 뭐로 나타낼 수 있어? 얘 더하기 얘로 나타낼 수 있죠? 자, 120 더하기 2분의 1x로 나타낼 수 있죠? 120 더하기 2분의 1x.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6x 더하기 90도로 나타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6x 더하기 90이다. 요 식만 세우면 끝난다 그랬죠, 선생님이? 얘를 넘기면 2분의 11x는 90 넘어가서 30이 되죠? 양변에 2 곱하고 11로 나누면, x는 11분의 60이다. 즉, 4시 11분의 60분이 첫 번째 90도를 이루는 각이 되겠죠. 납득이 됩니까? 네. 자, 요게 첫 번째 90도를 이루는 각이다. 즉, 4시 11분의 60분이 답이 하나가 나왔죠. 두 번째, 얘가 더 돌아가다 보면 이 분침을, 이 시침이 따라잡는 시간이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가면 분침이 따라잡습니다. 자, 다시 4시부터 시작합니다. 자, 얘는 조금 움직여서 여기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침이 따라잡아서 일직선이 됐습니다. 이 얘기죠, 지금. 그런데 이 분침이 움직인 각은 6x고, 요 시침이 움직인 요 쪼매난 각은 0.5x죠. 또는 2분의 1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각은 얼마다? 120도가 되겠죠. 왜? 12, 1, 2, 3, 4니까 4칸이니까 30도씩 120도가 되겠죠. 따라서 120도랑 0.5x 합친 게 6x죠. 얼마나 쉽냐? 자, 6x는 120도랑 뭐를 합쳤다? 0.5x를 합쳤다. 따라서 넘기면 2분의 11x는 120이니까 양변 2 곱하고 11로 나누면 11분의 240분이다. 따라서 2번 정답이 누구다? 4시 11분에 240분이 2번 정답이다. 아니, 쉽냐, 안 쉽냐? 쉽죠? 자, 협박을 해야, 그죠? 쉬우라고 협박을 해요. 이쪽 보세요. 카메라, 오늘 왜 이러니 또, 카메라!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카메라가 오늘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을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야? 이 분침이 너무 많이 돌아가서 이쪽으로 90도 될 때죠. 자, 여기 봐주세요. 이 상황에서 4시부터 출발해서 자, 요 시침은 4하고 5 사이니까 조금 돌아갔죠. 근데 이 분침이 많이 돌아가서 이렇게 90도를 이룰 수 있겠죠. 자, 끝났습니다. 왜? 이 전체 각은 몇 x? 6x. 요 쪼매난 각은 얼마? 2분의 1x. 이 각은 몇 도? 90도. 이 각은 몇 도? 120도. 따라서 90 더하기 120 더하기 2분의 1x를 다 더한 게 6x죠. 따라서 6x는 90 더하기 120 더하기 2분의 1x. 즉, 210 더하기 2분의 1x죠. 얘를 넘기면 2분의 11x는 210. 양변에 2 곱하고 11로 나누면 11분의 420이죠. 따라서 마지막 정답은 누구다? 세 번째 정답은 4시 11분에 420분이다. 그래서 직각이 되는 시각은 이거랑 이거고, 얘가 아까 일치하는 시간이었죠? 시각이었죠? 직각, 일치.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이 달라진다고 해서 문제풀이가 달라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알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너무 쉽다. 이게 이제 시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해서 제가 이 시계 문제를 먼저 풀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도, 퍼센트 문제죠. 시계 문제 복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 복습하시면 다른 문제집 아무거나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퍼센트 문제죠. 농도 문제입니다. 소금물의 농도라고 이름을 붙여줄까요? 자, 여기 농도 하잖아요. 농도. 자, 퍼센트. 수학 이런 거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수학에서 유형별 문제풀이 이런 거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수학에는 유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알겠냐? 그럼 신유형은 있어, 없어? 유형이 없는데 무슨 신유형이 있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어? 형태 자체가 없는데. 알겠냐?
그냥 모든 문제가 우리가 배운 정확한 개념을 적용해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거야. 그 문제가 형태가 바뀌는 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알겠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퍼센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소금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너가. 알겠냐? 소금물이 있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10% 소금물 100g 있어. 200g 있어. 자, 이 정의가 뭐야? 왜냐면 수학에서 말하는 개념은 정의하고 성질이라고 그랬잖아. 이해되냐? 그러면 정의를 만족하는 사실들이 성질이란 말이야. 그럼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10% 소금물 200g의 정의를 얘기해봐. 자, 요 정의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좀 일반화시킬 거야. 좀 유식한 얘기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까지 만들어 버릴 거야. 즉 X% 소금물 A g 중에서 소금이 B g 있다. 이렇게 할 거야. 자, 왜냐면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거야, 선생님이. 그럼 이 정의가 뭐냐면, 이 뜻이 뭐냐 하면, 이런 뜻이야. 소금물이 200g 있었는데, 그 200g 중에서 10%만큼만 소금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건 이해되죠? 그럼 200g의 10%가 소금이니까 이거 다 적어볼게, 내가. 그럼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10%. 자, 요 200g의 10%. 자, 10%는 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10이죠? 자, 이게 정의입니다. 그럼 성질들은 여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확언을 할 수 있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요 정의만 알면 어떤 책에 있는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그것도. 알겠냐?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얘도 정의대로 얘기해. 지금부터 시작해서. 불러. 소금물의 X%는 소금입니다. 시작. 소금물 누구의? A의 X%. 100분의 X는 얼마다? 소금의 양 B다. 이렇게 적었잖아, 우리가. 그죠? 자, 그럼 양변에 뭐 곱하고 싶냐? 양변에 100 곱했어, 이렇게. 양변을 A로 나눠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농도 공식이 되는 거지.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시니? 그러니까 이 정의, 아까 요 흰색으로 적은 게 정의야. 자, 소금물 곱하기 그놈의 소금물의 X%는 소금입니다. 이 농도의 정의가 있으면 거기서 너네가 알고 있는 농도 공식도 나오고 유형일, 유형이 다 거기서 나온 거야. 이해되시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 소금물의 몇 %가 소금입니다. 소금물의 몇 %가 소금입니다. 요것만 중요하다 했어, 내가 분명히. 그럼 요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 풀 수 있다 했어. 알겠냐? 더러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수학이라는 개념이라는 거 알았냐? 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할 텐데, 자, 시간이 어떨지 모르니까 우선 A 단계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급 수학의 A급 수학 A단계 5번에 보니까 소금물 문제가 나와 있어요. A단계 5번. 8% 소금물 200g에서 한 컵의 소금물을 떠내고 떠낸 양만큼 물을 부은 다음 다시 2% 소금물을 섞었더니 3% 소금물 320g이 되었다. 이때 컵으로 떠낸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 자, 여기서 잠깐. 자, 지금 우리가 비록 수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수학을 제대로 알려면 약간의 기초적인 과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소금물을 끓여. 그럼 뭔가 증발하죠? 양이 줄어들 거니까. 뭐가 증발합니까? 물만 증발합니다. 뭐만 증발한다고? 물만 증발해. 소금은 그대로 있고 물만 증발합니다. 알겠냐? 이게 첫 번째야. 뭐만 증발한다고? 물만 증발해. 두 번째, 소금이 물에 녹아 들어가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자, 이게 물속으로 소금 알갱이가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섞여 들어가는데, 골고루 섞여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라앉거나 떠 있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칩니까? 네, 골고루 섞입니다. 자, 소금 알갱이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속으로 아주 골고루 퍼져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냐?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그건 내가 또
다음에 이제 수학이 어차피 우선이니까 저 과학 강의할 때 선생님이 그 개념을 물질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중학생한테 그걸 완전히 이해시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온 결합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는데 너네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쉽게 풀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줄게. 그걸 설명을 들으면 주기율과 관련해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 뭐 3학년 때인가 뭐 그런 거 나오잖아. 왜? 주기율하고 이온 화학식 이런 거. 그런 거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문제도 아주 쉽게 풀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자, 아무튼 지금은 그냥 수학 시간이니까 자, 첫 번째가 뭐라고? 증발하면 물만 날아간다. 두 번째, 눈에 안 보이지만 소금 알갱이가 물에 녹을 때는 골고루 녹는다 이거야. 골고루 퍼진다 이거야. 이해되죠? 골고루 퍼져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예를 들어서 10% 소금물 여기가 만약에 200g 있어. 여기에서 이 절반을 퍼내봐. 100g을 퍼냈다고 생각해봐. 한번 100g을. 그럼 10% 소금을 200g이니까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200 곱하기 100분의 10. 즉 20g이 소금이 들어있었죠. 근데 그 소금이 골고루 퍼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200g 중에서 소금이 20g 들어있는데 이걸 이 중에서 100g만 퍼냈으니까 이 100g 중에는 소금이 몇 g 들어있겠어? 10g 들어있겠죠. 납득이 됩니까? 어차피 소금 알갱이가 여기 골고루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가 골고루 퍼져 있다고. 아주 골고루 퍼져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반을 딱 자르면 그 안에 있는 소금 알갱이도 절반만큼 따라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몇 프로가 돼? 10%가 되는 거야. 맛이 안 변하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10%면 퍼낸 소금물도 10%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비례식으로 생각해도 돼. 200g 중에 20g이 들어있으면 100g 중에는 몇 g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비례식으로 생각해야 돼. 그럼 뭐가 더 편합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안 그래? 나 같으면 그냥 비례식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봐. 여기 200g 중에 소금이 20g 들어있었는데 이번엔 50g이야. 뭐야 이거? 이거 4대 1이죠? 4분의 1만큼 퍼낸 거죠? 그럼 소금물의 양이 4분의 1이면 이것도 4대 1 되는 거니까 20g에 4분의 1, 5g이 됩니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해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거야. 납득이 되셔? 좋아. 자, 그래서 물만 증발한다. 그 다음에 골고루 섞여 들어간다.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이걸 안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최초에 8% 소금물 200g이 잘 살고 있었어. 자, 8% 소금물 200g이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소금물을 얼만큼을 떠냈대. 이 상태에서 소금물을 퍼냈대. 이렇게 소금물을 퍼내. 납득이 되지, 그지? 근데 딱 요만큼의 뭐를 넣어? 딱 그만큼의 물을, 맞죠? 그만큼의 물을 다시 부어버렸어. 자, 소금물을 퍼내고 물을 부어버렸어. 납득이 되죠? 그리고 더하기 몇 퍼센트 소금물? 2% 소금물을 넣었더니 3% 320g 됐어. 잘 봐야 돼. 식세우려고 생각하지 마. 여기다가 또 들이부은 게 누구라고? 2% 소금물을 여기다가 들이부었어. 여기다 요 물도 넣고 2% 소금물도 넣었어. 2% 소금물도 넣었어. 이만큼을 들이부었어. 저기다가 이렇게 들이부었어. 여기다가. 이해되냐? 그랬더니 결과가 몇 프로? 3% 320g이 되더래. 자, 3% 320g이 되더라. 얼마나 쉬운지 느껴봐야 돼. 알겠냐? 너네가 얼마나 쉬운지 느껴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소금이 최종적으로 몇 그램 들어있는지 알 수 있지. 자, 여기서 묻는 게 뭐냐면 컵으로 떠낸 소금물의 양 요거 구하래. 너 몇 그램이냐? 이 소금물 너 몇 그램이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야. 자, 이거를 설명 없이 만약에 선생님 보고 이 문제 푸세요 하면 뭐 한 30초 정도면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친구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이유를 설명할게 지금부터. 잘 봐. 우리는 아까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소금물의 몇 퍼센트가 소금입니다. 이것만 중요하겠으니까, 그죠? 소금물의 몇 퍼센트가 소금입니다. 자, 준비. 얼마나 황당한지 봐봐. 320g의 3%는 얼마야? 적어줄까? 320 곱하기 100분의 3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100분의 320이 3.2잖아. 3.2 곱하기 3이니까 여기 소금이 9.6g 들어있구나. 요건 너네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야,
여기서 퍼낸 소금물만큼 물을 다시 부었으니까 어차피 200g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지. 왜? 얼만큼 퍼낸 다음에 그만큼 물을 부었으니까 이 g수가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대로 채워 넣었으니까 200g이잖아. 거기다가 2%를 몇 g을 넣어야지 320g 되나? 다시 200g 상태에서 소금물 퍼내고 물 들이부었는데 퍼낸 만큼 다시 넣었으니까 어차피 퍼내고 넣으면 200g이란 말이야. 그 200g 소금물에다가 2% 몇 g을 들이부어야지 320g이야. 당연히 120g이죠. 이게 되잖아. 200g에다가 120g을 부어야지 320g 될 거 아니야. 그래? 근데 2% 소금물 120g에는 소금이 얼마 들어있어? 2.4g 들어있지. 왜? 120 곱하기 100분의 2니까 120 곱하기 100분의 2 하면 얘랑 약분한 게 1.2잖아. 1.2 곱하기 2니까 여기 2.4g 들어있어.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밖에 없어. 공식은 안 궁금해 우리는. 알겠냐?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들이부을 때 소금이 2.4g 여기 더 보태지겠죠. 근데 그랬더니 몇 g이 됐어? 9.6g이 된 거야. 소금이. 야, 소금을 2.4g을 더 들이부으니까 9.6g이 된 거야. 그럼 원래는 몇 g 있었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거 뺀 만큼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몇 g이야? 바로 7.2g이 있어야지 되는 상황이죠. 자, 소금물 퍼내고 물 넣었을 때 여기 소금이 7.2g이 남아 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이 소금을 2.4g을 보태면 소금이 9.6g이 된다. 이런 상황이 끝이야. 그래서 풀이가. 이까지 정말 이해되세요? 좋아요. 끝났네? 왜? 8% 소금물 200g 중에는 소금이, 야, 여기는 소금이 몇 g 들어있었어? 200 곱하기 100분의 8이니까 원래는 16g 들어있었다고. 그런데 소금물을 퍼내고 쟀을 때 7.2g만 남아있었다 이 말이야. 그 상태에서 2.4g을 더 보태주니까 9.6g이 됐다. 이게 풀이의 끝이야. 납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는 16g 있었는데 요 퍼내고 나니까 7.2g으로 줄었으니까 요 퍼낸 소금물에는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어? 원래는 소금이 16g 있었는데 퍼내고 나니까 소금이 7.2g 밖에 안 남았으니까 퍼낸 소금물에는 여기서 이거 뺀 거 얼마야? 8.8g인가? 맞나 확인해. 이렇게 들어있죠. 자, 16g에서 8.8g 빼면 7.2g 남으니까 퍼낸 소금물에는 8.8g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근데 퍼내기 전에 8%면 퍼낸 이후에 몇 프로 그랬어? 8%를 그랬죠? 그럼 끝났네. 얘가 소금의 양이 8.8g인데 그게 8% 소금물이래. 그럼 이 소금물이 몇 g 있었냐 이거야 소금물이. 그래서 이 소금물 X를 구하는 게 이 문제 답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소금물의 8%는 소금입니다. 자, 소금물 X의 8%는 소금 8.8입니다. 양변에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88이죠. 8x는 88. 그래서 x는 얼마다? 11g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잠깐만. 맞나? 아, 100을 곱하면 이거 880이잖아. 자, 8x는 880. 따라서 x는 얼마? 110g이 답이다. 자, 그래서 떠낸 소금물은 몇 g이다? 110g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어이 복잡해 보이지만 너네가 직접 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내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다시 간다. 지금 이런 상황이야. 자, 지워요. 자, 이것도 지워줄게. 새로 해줄게 내가. 잘 보세요. 어떤 소금물이 있었는데 8% 200g 소금물이 있었어. 자, 이 중에 소금의 양이 얼마라고? 200 곱하기 100분의 8이니까 약분해서 16g이 잘 살고 있었어, 소금이. 여기서 일정 양을 퍼내고 그만큼 물 부어서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200g 되겠죠? 그 200g에다가 2% 몇 g을 보태야지 320g이 되나? 200g에다가 120g을 보태야지 320g 되는 건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120g.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20 곱하기 100분의 2. 자, 아까 계산하니까 얼마다? 약분해서 이게 1.2 곱하기 2니까 2.4g 밖에 없더라.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320 곱하기 100분의 3에서 얼마가 나오더라? 계산해보니까 9.6이 돼야 돼.
그럼 여기다가 이걸 들이부으니까 9.6이 된 거야. 자, 그럼 도대체 몇 그램 있는 데다가 2.4g을 넣어야지 9.6g이 되냐 이거죠. 따라서 여기 소금의 양은 얼마다? 7.2g만 남아 있었으니까 거기다 2.4g을 보태서 9.6g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16g 있었는데 7.2g 나왔으니까 여기서 퍼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여기서 이만큼 뺀 만큼, 즉 8.8g은 퍼낸 소금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 상황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가 퍼내기 전에 8%면 퍼냈을 때도 8%다. 그 다음에 이 소금물의 양을 xg이라고 했으니까 요 세 개 사이의 관계식, 즉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8은 8.8이다. 요거를 아까 계산을 하니까 x가 110g이 나왔던 거죠. 이게 되시죠? 요거를 스님한테 들은 걸 그냥 만족하지 말고 다시 이 문제를 있잖아요. 해설을 보지 말고 그냥 각 단계에서 소금물의 몇 %는 소금입니다. 요거만 딱딱딱 적어놓고 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번 봅니다. 자, A단계 12번이죠. A 용기에는 8% 200g, B 용기에는 12% 300g이 들어있는데 A, B에서 같은 양의 소금물을 떠내서 서로 밖으로 부었더니 두 용기의 소금물의 농도가 같았다 그랬습니다. 자, 갑니다. A에는 8% 200g 소금물이 있습니다. 자, 8% 200g이래. 8% 200g 소금물이 있어. 자, B에는 12% 300g이 들어있대. 자, 12% 300g이 들어있다. 여기에서 같은 양만큼 퍼내서 바꾸어서 부었대요. 자, 얼마나 쉬운지 느껴봐야 돼. 여기서 얼만큼을 퍼냈어, 이렇게. 퍼냈어. B에서도 똑같은 양만큼 퍼냈어. 자, B에서도 똑같은 양만큼 퍼냈어, 이렇게. 얘랑 얘랑 같은 양만큼 퍼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기다 갖다 붓고, 여기서 B에서 퍼낸 건 A에다 갖다 부으란 얘기죠. 그랬더니, 농도가 같아졌대. 이때 A에서 퍼낸 이 소금물의 양, Xg이 얼마인지 물어봤어. 근데 이 둘 다 똑같은 양만큼 퍼냈으니까, 얘를 Xg 퍼내면, 얘를 Xg 퍼내면, 얘도 몇 g 퍼냈어? Xg이죠. 똑같은 양만큼 퍼냈으니까. 그 다음 뭐 하랬어, 선생님이? 각 단계에서 소금물의 몇 %는 소금입니다. 요거만 우리가 구하면 답이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얘부터 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200 곱하기, 자, 소금물 200에 8%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8. 자, 200 곱하기 100분의 8이니까 약분해서 16g이죠. 아, 여기 어느 날 16g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300 곱하기 100분의 10이죠. 소금의 양이 300 곱하기 100분의 10이니까 약분해서 36g이죠. 여기는 소금이 36g이 들어있었다. 이게 되냐? 야, 얘가 8%였잖아. 그럼 떠낸 소금물은 몇 프로야? 8%. 농도 안 변하잖아, 아까.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 8% 소금물이야. 그럼 그 안에 소금이 얼마 들어있어? 시작. X 곱하기 100분의 8만큼 들어있죠, 소금이. 아, X 곱하기 100분의 8. 즉, 100분의 8Xg만큼이 소금이 들어있다. 이게 일로 가는 거야. 100분의 8X만큼 일로 가는 거야. 그 다음, 이 Xg인데, 이 소금물이 12%니까 퍼낸 소금물도 12% Xg이죠. 그러면 12% Xg 중에서 소금의 양은 얼마다? X 곱하기 100분의 12. 즉 100분의 12Xg의 소금이 있는 거죠. 이건 어디로 들어갈 거야? 여기로 들어갈 거야. 이제 교통정리만 하면 무조건 답이 나와. 얘는 원래 소금이 16g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0분의 8X만큼이 나갔어. 알겠냐? 그럼 여기서 이걸 빼야 되지. 그만큼 빼냈으니까. 자, 16에서 100분의 8x를 빼내고 그 대신에 요거가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6에서 얘 빼고 얘 받은 거 더해주면 최종 A의 소금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A에 들어있는 이 소금의 양은 원래 16g이었는데 거기서 100분의 8x만큼 소금을 빼내고 그 다음에 100분의 12x만큼의 소금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100분의 12가 되겠죠. 이게 A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야. 소금물은 안 변해. 왜? 퍼낸 양만큼 다시 받았으니까
Xg 퍼내고 Xg을 받았으니까 역시 200g이 되는 거죠. 소금물은 200g이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B의 상황을 보면 B는 원래 소금이 36g인데 이해되죠? B의 소금은 36g에서 얼만큼 퍼냈어? 100분의 12X를 퍼냈죠? 100분의 12X를 퍼내고 얼마를 받았어? 요 새끼를 받았죠. 소금의 양을 100분의 8X를 받았다 이거야. 근데 몇 g이야? 원래 300g인데 퍼낸 양만큼 다시 받았으니까 300g이다 이거죠. 근데 둘의 농도가 어떻다고? 같죠? 그럼 농도식 세울 필요 없는 거 알겠냐고? 이 둘이 농도가 어떻다고? 같대. 예를 들어 볼게. 이 둘이 농도가 같은데 만약에 여기 소금이 20g 들어있으면 자 소금이 예를 든 거야. 소금물 200g 중에서 20g이 소금이라면 소금물 300g 중에서는 몇 g 있어야지 농도가 같은 거야? 30g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야지 농도가 같은 거잖아. 이 양이 여기서 얘가 얘랑 전체 양이 2대 3이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도 2대 3 돼야지 그 짠 정도가 농도가 같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이 소금의 양과 이 소금의 양이 2대 3 되는 이유를 알겠냐고. 좋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같으면, 여기 300g에 있는 소금의 양이랑 200g의 소금의 양이랑 3대 2가 돼야 된다. 즉, 얘랑 얘가 3대 2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요거를 다시 풀어봐. 이거 뭐지? 이 100분의 12x인가, 이거? x죠. 자, 그럼 얘 대 얘는 3대 2다. 근데 요거 일단 정리해봐. 16 더하기 100분의 4x죠. 자, 이거 대, 요거 정리하면 36 빼기 100분의 4x죠. 이게 몇 대 몇이다? 2 대 3이 되겠죠? 이것이 2 대 3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둘 곱한 거는 저 둘 곱한 거랑 같죠? 그러면 2 곱하기 36 빼기 100분의 x는 100분의 4x는 3 곱하기 16 플러스 100분의 14x죠. 3 곱하기 16 플러스 100분의 4x가 되겠죠. 양변에 뭐 곱할 거야? 100을 곱할 거죠. 자, 양변에 100을 곱하면 200 곱하기 36이니까 얼마죠? 7200이 되나요? 얘랑 얘랑 100 약분하면 8x가 되죠. 요거 48 곱하기 100이니까 4800이죠. 4800 플러스 이거 약분하고 12x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x를 넘기면 20x가 되겠죠. 4800이 넘으면 2400 되나요? 그러면 2x가 240이니까 x는 얼마다? 12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농도를 한번 해결해보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또 이 개념이 적용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블랙라벨에 있는 거 농도를 몇 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라벨에 농도 봅니다. 자, 19번이죠. 여기는 3단계에는 농도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2단계 19번 봅니다. 자, 스텝 2에 19번. A에는 4% 소금물 250g 있고, B에는 10% 소금물 200g이 들어있는데, A에서 2xg을 증발시키고, B에서는 xg을 더 넣은, 컵 B에는 물 xg을 더 넣은 후, A, B에 들어있는 소금물을 섞었더니 8%가 되더라. 자, 그냥 그림 그려줄게, 선생님이. A에는 4% 250g 들어있대. 자, 4% 소금물 250g 들어있대. 이 상황에서 A에 2xg을 증발시켰어. 여기서 2xg을 증발시켰어. 이런 상황이야. B에는 10% 200g이 들어있었어. B에는 10% 200g이 들어있었어. 이게 B야. 여기는 물을 xg을 더 넣어버렸어. 여기는 반대로 물 xg을 넣어버렸어. 이런 상황이야. 그 다음에 둘을 섞었더니, 자, 이걸 이제 여기다 들이부은 거죠. 자, 이 둘을 섞었더니, 이렇게 섞었더니 몇 프로가 되더라? 8%가 되더라. 섞었더니 8%가 되더라.
자, 이 문제 상황 이해되시죠? 여기는 물 2xg 증발시키고 여기서는 물을 xg을 들이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둘을 다시 합친 거야. 이해되니? 야, 증발할 때는 물만 증발하는 거 이해되지, 그죠? 얘는 물만 증발하는 거야. 여기 소금의 양 시작. 여기 소금의 양 250에 4%. 자, 250 곱하기 100분의 4. 약분해. 25. 그러면 10분의 100이니까 10 아닌가요? 여기 10g이 들어있었구나. 소금이 10g 들어있었는데 물만 증발했으니까 그대로 10g 남아있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물이 2xg이 증발했으니까 이렇게 2xg이 증발하고 나면 여기 남아있는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돼버려? 남아있는 소금물의 양은 250에서 2x를 빼야 되죠. 그래서 소금물은 250 빼기 2xg이 소금물이 되겠죠. 거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g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왜? 물만 날아갔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 B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시작. 200 곱하기 얼마? 100분의 10. 약분했더니 얼마? 20g이죠. 자, 여기 20g 들어있는데 물을 xg을 더 부었으니까 소금물의 양은 얼마로 변한다? 자, 얘는 소금물의 양이 바로 200 플러스 x로 변하겠죠. 자, 얘는 소금물의 양이 200 플러스 x로 바뀝니다. 소금의 양은 물만 부었으니까 안 변합니다. 이 둘을 섞었더니 8%가 되더래. 8%가 되더래. 야, 이 둘을 섞었어. 그러면 이 소금물이랑 더한 소금물이 새로운 소금물이 되겠죠. 따라서 소금물이 얼마다? 이 둘 더해봐. 250이랑 200 더하면 450. 빼기 2x 더하기 x니까 빼기 x. 이게 소금물의 양이죠. 그 소금물의 몇 퍼센트가? 8%가 소금이다. 소금 합치면 얼마다? 30g이 됩니다. 이게 풀이의 끝이야.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하죠. 30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8로 나누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8324 맞나? 8324. 그러면 600이 남은 거니까 87이 56 바로 40이 되나? 그러면 375 되나? 그러면 450에서 x 뺀 게 375니까 x는 75가 되겠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풀이 일관성을 잘 보세요. 각 단계에서 소금물의 몇 퍼센트가 소금입니다. 그 상황만 적으면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스텝 2의 19번이다. 자, 스텝 2에 또 있나? 있나? 있어. 자, 한 개만 더 할게요. 21번에 또 있죠. 자, 5% 소금물 300g에 소금물을 드러내고 5% 소금물 300g에서 소금물을 드러냈어. 드러낸 소금과 같은 양의 물을 넣은 후 8%의 소금물을 넣어서 6% 소금물 500, 아까 했던 거 비슷하네, 그죠? 이봐. 5% 소금물. 자, 5% 소금물 몇 g이 있다고요? 300g이 있대. 여기서 일정량의 소금물을 드러낸 거야. 자, 얼마만큼의 소금물을 퍼냈어. 이해되지? 근데 그만큼의 물을 다시 채워 넣었어. 자, 얼마만큼의 소금물을 퍼내고 그만큼의 물을 다시 들이부은 거야. 납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 상황에서 8% 소금물을 섞었더니 여기다가 8% 소금물을 섞었더니 이렇게 됐어. 6% 소금물 500g이 됐어. 6% 소금물 500g이 됐어. 이렇게 됐어. 이때 질문. 덜어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래. 요 덜어냈죠, 그죠? 여기 소금이 몇 그램 들어있니? 이런 얘기야. 자, 소금이 xg 있습니다. 이때 x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야.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 문제를 각 단계별로 개념만 딱 적용했다는 전제하에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g이 나오죠. 왜? 30g, 16g. 알겠냐? 30g, 16g이니까 여기 14g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원래 15g 있었으니까 1g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10초 내로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왜 그런지 잘 봐야 돼. 신기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잘 봐요. 이 둘을 섞었더니 500g이 됐대. 그러면 여기 8%는 몇 g이란 얘기야? 얘는 300g 상태에서 퍼낸 만큼 다시 물을 부었으니까 다시 300g 된 거잖아. 그 300g에다 얼마를 부어야지 500g이다? 바로 200g을 부어야지 500g이 되는 거지. 그 다음 6% 소금물 500g 중에 소금의 양은 얼마다? 500 곱하기 100분의 6. 약분해봐. 500 곱하기 100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여기 소금이 얼마 들어있어? 소금이 바로 30g 들어있다는 거 알 수 있죠. 200 곱하기 100분의 8 하면 소금이 얼마 들어있어? 소금이 16g 들어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16g 들어있는데 여기 몇 g 들어있어야지 합쳐서 30g 됩니까? 14g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원래 여기에 몇 g 들어있었어? 300 곱하기 100분의 5니까 15g 들어있었다고. 근데 15g, 16g 합치면 31g 돼서 안 되잖아. 결국은 여기서 몇 g만 퍼내면 14, 16에서 30 되겠어. 여기서 바로 1g만 퍼내면 여기 14g 남아있고 이게 16g 남아있으니까 합쳐서 30g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지 않고 개념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복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를 한 문제도 풀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따져라 그랬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분명히 소금물의 몇 %는 소금입니다. 각 단계에서 그거만 적용시키면 어떤 문제집에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적용했는데 중간에 안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금세 초절정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요청에 의해서 이 농도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시계 문제 했었죠, 우리 그죠? 그 시계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복습하시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창에 이 단원들 말고 또 다른 단원들이 필요하면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배수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